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포근해서 그런지 강아지랑 산책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패티캣인데요. 패티캣이란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과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의 합성어로 애완동물의 행동 예절을 뜻하는 말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즉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요즘 반려인구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현재 국내에 약 600만 가구, 1,500만 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반려묘보다는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약 두세 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반려인, 그리고 아닌 사람들을 비반려인이라고 흔히들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까요? 네, 현재 반려인, 비반려인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조금은 어색할 수 있고 좀 표현이 좋지 못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른 표현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반려인들도 반려인들을 존중해줘야 되겠고 또 반려인의 키우는 그 반려견들도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라 생각하고 이해와 또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 뉴스를 보면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안내견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신체의 일부 또 가족처럼 그들이 느껴질 것 같은데 우리가 길에서 이들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사실 지방에는 서울, 경기보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 목적을 가진 안내견이나 또 안내 도우미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네, 드물겠지만 공항이나 외국에서 특수 탐지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특수견들을 보았을 때는 굳이 만지려 하거나 또 아는 체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길에서 강아지를 만나면 눈인사를 하거나 또 반가워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게 옳은 방법이라니까 오늘의 주제인 패티캣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패티캣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새나 설치류 등 다양한 반려동물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98% 이상이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에 대한 얘기가 대중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요. 네, 여러 패티캣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와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동물 등록과 배설물 수거가 기본이겠죠. 우리 사회와 나의 이웃 그리고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수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알려줄 도우미견을 데려왔습니다. 베이! 와, 선생님 너무 귀여워요.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네, 오늘 함께 온 도우미견은 스탠다드 푸들 베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를 산책하다가 만나면은 인사도 하고 싶고 막 귀여워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기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러나 반려견보다 우리 사람이 더 크잖아요. 네, 강아지 입장에서는 갑자기 커다란 사람이 다가와서 소리를 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처음 보는 반려동물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반려동물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고 아주 천천히 반려동물의 냄새 맡기가 이루어진 후에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이 가지만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멀리서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분명히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 반려동물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또한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키우는 방식에 따라 주지 않는 음식이 있을 수 있고 또 알러지가 심할 수도 있고요. 사람은 먹을 수 있지만 강아지는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음식들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가끔은 제가 어떤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도 멀지 않은 곳에서 저를 향해 강아지가 달려오는 때도 있잖아요. 자신이 겁이 많거나 덩치가 꽤 큰 강아지라면 사고가 날 수도 있을 텐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개는 약자와 강자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내거나 등을 보이고 뛰는 행동은 약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가급적 뛰지 말고 먼 곳을 바라보고 또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나에게 달려든다면 소지하고 있는 가방이나 옷 등을 던져서 시선을 끌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산책을 할 때 보호자가 지켜야 할 패티켓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반려견과 외출을 할 때에는 2m 이내의 리드줄을 사용해야 하고요. 2m가 기준인가요? 네, 길이가 2m 이내로 나오게 된 데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이자 또 보호자와 동물의 복지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규정이에요. 길이를 정확히 명시해 놓으면 규정을 지키기 더욱 쉬워지기 때문에 정했다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어서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나와 이웃을 위해 꼭 지켜야 할 패티켓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대형견의 경우에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전에 관련 규정이 없어서 2m 이상의 목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 구매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목에 감거나 줄을 고정시키는 등 실제 나와 반려견 사이가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라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봐요. 하지만 안전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반드시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산책 중에 지켜야 할 목줄 이외의 패티켓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배설물 수거이겠죠. 반려견과 즐겁게 산책 중에 나의 반려견이 배설물에 호기심을 보이거나 또 이를 밟는다면 난감하겠죠. 혹시라도 다른 배설물을 먹게 되는 경우에 기생충 감염이나 또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반드시 내가 잘 치워야 되겠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파트 단지나 또 건물의 입구를 들어갈 때 지켜야 할 패티켓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공동주택, 다중주택과 같은 실내에서는 반드시 반려견을 안고 있거나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반려인을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중대형견의 경우는 되게 크고 무거워서 안아주기가 조금 힘든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럴 때에는 보호자가 무릎을 굽혀 바닥에서 안아주거나 하네스를 잡아 동물을 통제해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동물도 사람도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는 말이군요. 요즘 SNS를 보면 동물이랑 같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행 갈 때 지켜야 할 패티켓은 따로 없을까요? 네, 먼저 어떤 수단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반려동물이 이용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려동물이 입장 가능한 숙소인지 또 입장이 가능한 음식점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전용 상자에 넣어서 간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발 전에는 예방접종 등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야 되겠고 이동 중에는 케이지를 열면 안 됩니다. 또한 휴식과 배변 여부를 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통수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반려동물들도 사람처럼 감정 변화에 예민하고 또 스트레스도 잘 받는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세심한 스트레스 케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강아지랑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나의 반려동물이 보내는 불편하다는 신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 행동 시그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박 행동이나 분리불안, 짖음 또는 자신을 손상시키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반려동물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줘야 되겠고 또 외출을 삼가하고 또 과잉 보호나 집착 행위를 해주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 행동들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러한 행동학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행동교정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반려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코칭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에게 문제가 생겼지만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몸으로 표현하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안타깝네요. 네, 꼭 동물을 때리거나 또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만이 동물 학대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동물 학대의 범주로 들어갑니다. 네, 또 굶주림과 질병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동물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지자체 민원실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반려동물을 단지 예쁘고 귀엽다는 이유로만 키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는데 상처받고 버려진 동물들의 입양을 고민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네, 사랑스럽고 귀여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으로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서는 이 퍼피 교육이나 또 보호자 교육 등을 배우고 건강한 반려동물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면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강아지를 가족으로 등록하는 그 절차 말씀이신가요? 혹시 반려동물 등록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순천 생태실천 문화편에서 공부했었어요. 선생님, 이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반려동물 등록제의 핵심은 2개월령 이상 된 반려견은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나의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 시스템을 통해서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동물 등록을 하게 되면 유기되는 동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방금 강아지만 등록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고양이는 동물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고양이도 동물 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처럼 산책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동물 등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고양이도 유기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물 등록을 시행하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유기묘 문제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또 길고양이들한테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우리가 길고양이를 대할 때는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길고양이를 만났을 때는 굳이 무언가를 집어들어 위협하는 행동들은 삼가해야 하겠고, 오히려 고양이는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을 때가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네, 꼭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구조해서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길고양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꼭 그 옆에 TNR이라는 말이 붙던데 이 TNR은 무슨 의미인가요? 네, TNR이란 길고양이를 구조하고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표식으로 귀를 잘라요. 그래서 다시 방사를 해주는 것을 TNR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양이들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천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청 내에 동물 자원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곧 있으면 순천에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개장을 한다고 들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곳에 대해 어떤 활용과 활동을 기대하시나요? 네, 순천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육 콘텐츠도 그중 하나겠죠.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연계한 패티캣 교육, 문제 행동 교정 교육 등을 좀 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우리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수 펫 프렌들리 도시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나와 이웃 또 나의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패티켓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꿈꾸시는 모두를 위한 패티켓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1,500만 반려동물 시대 국민 3.5명 중에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반려동물까지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도 어색하지 않을 시대입니다.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인들부터 올바른 패티켓 문화교육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반려인의 소양과 의무를 알리고 반려동물에게 문제 행동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자가 직접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패티켓을 익힐 수 있도록 우리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원해서 선진 패티켓 문화를 정착시키는 모범도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